푸틴? 영어 못해? 러시아 말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유입니다. 와, 유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오늘 오피넷 보면요, 서울시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35원, 경유가 1632원. 아니, LPG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LPG 가격이 1000원이 넘어? 기름값도 지금 천장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기사 보면요, 이러다 2000원 간다고 써있네요. 2012년 이후로 2000원 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기름값 도대체 왜 오르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엄청 비싸네 라면서, 아니 2012년엔 더 비쌌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러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2012년에는 정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보통 차를 못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언제 변동되는지를 매일 모든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어.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싸다는 주유소에 가서 막 줄을 막 서는 거예요. 동네 가장 저렴한 주유소 하면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씩 줄 섰습니다. 진짜 연초였으니까 겨울 막바지 정말 추운 때였는데, 그 추운 데서 1시간 기다리면은 야씨 그 히터 요금이 얼마냐, 오히려 더 비싸지 않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히터 안 틀었어요. 정말 추운 데서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죠. 그때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묘했어요. 이 중동에서 뭐 내전 벌어지고 이라크전 나고 하면서 막 정말 국제유가가 막 급등하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뭐 중동이 별일 없잖아. 아니, 별일 없진 않지만 항상 뭔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뭔 일이 생기진 않잖아. 그리고 또 공급처가 늘어났잖아요. 야, 공급량 보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다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도 생산량이 막 급증해서,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 좀 사그러졌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면 국제유가 마이너스라며. 아니 유가가 마이너스예요? 아니 그러면 기름을 사면 돈을 줘? 기름 받을게요 그러면 돈도 같이 준단 말이야?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을 텐데, 그건 선물이었고요. 사실 선물이 그렇고요. 이거 모카 구독자님들 다 아시죠? 선물 거래했다고 막 무슨 쿠팡 배송 오듯이 그렇게 물건이 진짜 집 앞에 오는 게 아니야. 선물은 선물이고 실물은 실물이에요.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니까 사실 이건 좀 복잡하다. 복잡하네요. 여튼 초저가를 기록하던 국제유가, 이게 갑자기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어느 정도냐면 7년 만에 최고가라고 해요. 도대체 왜 올랐는지 기사를 좀 보면요, 북극 한파 공포에 불타는 기름값, 유가 100달러 간다 이렇게 써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이번 북반구의 겨울이 예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돼. 아, 북극 한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온난화라며요. 더워진다며 왜 또 추워진다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실 텐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제트기류가 위쪽에서 이렇게 냉기를 묶어주고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제트기류가 없어지고 있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가 뚫리고 있습니다. 군데군데가 뚫리는데, 그 제트기류가 뚫린 곳이 하필이면 우리 서울 위쪽이야. 한반도 위쪽이야. 그러면 한반도 쪽에 이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얼은 그 차가운 그 공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거지. 그래서 제트기류 없어지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문제예요. 여름엔 엄청나게 더워지고 겨울엔 엄청나게 추워지는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추워지는 지역과 더워지는 지역이 생기는 거지. 근데 어쨌든 추워지는 지역 생기잖아.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 갑자기 추워지면 그 부분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텍사스에 갑자기 막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고, 텍사스는 왜 텍사스야? 사시사철 그냥 따뜻하고 겨울철에도 영하로 안 내려가고 이랬으니까 텍사스인데, 그런데 이 텍사스가 갑자기 얼어서 영하 4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눈 내리고 막 이러니까 수도관 같은 게 다 얼어 터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일이 전 세계 어디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럽도 이상 한파가 오기도 했고, 제트기류가 없어지면서 부분적으로 뜨거워지고, 제트기류가 없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추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겨울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북극에서 내려오는 이런 차가운 공기 어떤 지역을 덮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추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 요번 우리는 좀 피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요번에 피했구만, 우린 괜찮구만 이래도 다음 해에 또 걸릴 수 있어요. 온난화는 이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영하 5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사를 좀 더 보면요, 기름값이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그러니까 12만원 정도까지 뛸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이게 100달러, 배럴이 와닿지가 않으시죠? 배럴,
그러니까 1배럴은 리터당으로 159리터거든요. 1배럴당 12만원이라고 하니까 159로 나눠보면 그럼 리터당 755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금 거의 딱 100% 정도 때리거든요. 기름값이 500원이면 세금을 500원 정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755원이면 한 15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원유잖아요. 원유는 아시겠지만 배송비 별도고요. 로켓 배송 같은 거 안 되고요. 일단 배 타고 한참 와야 되고요. 그럼 그거 온 거 그냥 기름을 차에 넣을 수 있나? 못 넣죠. 정제해서 휘발유 만들어야 되고 첨가물 넣어야 되고 뭐 등등등 해야 되죠. 1510원짜리 그 기름 그냥 넣으면 1510원일 텐데 또 정제하고 뭐하고 하니까 훨씬 비싸지겠죠. 여기 기사에 보면 배럴당 100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러면 이거 리터당 2,000원 그냥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80불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야, 이 100불 되면은 무시무시하네요. 자, 그럼 이거 원인이 뭐냐? 오펙 플러스 석유 수출기구 아시죠? 요즘 플러스가 붙었어요. 중동지방만 이렇게 하느냐? 우리 러시아도 좀 끼자 해서 러시아 뭐 그리고 기타 산유국 이렇게 다 모여서 감산 완화를 하자. 근데 감산 완화를 하되 조금만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막 치솟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에 보면 멕시코만 원유 생산 시설 복구 지연,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 차질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른 데는 뭐 그렇다 쳐.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멕시코만에 지난 여름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그쪽을 때렸어요. 근데 이게 허리케인이 또 갑자기 허리케인이 또 엄청 세졌어. 이것도 지구 온난화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 시설 다 날아갔죠. 복구를 한다 하고 있는데 하긴 해. 근데 복구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 보면 이전에 비해서 20%가 채 안 된다 그래요. 왜 이러냐? 여름에 부서졌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럴만도 합니다. 석유 시추라는 거 한번 하다가 이거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시추선 같은 거 다시 지어야 되고 채굴 시설 이렇게 봉쇄했던 거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려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요. 미국에 요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일을 아무도 안 해.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줘. 해고된 상태로 집에 있어 보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네 뭐 이러면서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부인난이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사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만 아주 큰일 났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미국 전체의 한 20% 가까이 되는 양이라고 해요. 그게 지금 저렇게 나가 떨어지니까 그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더 커질 것이다 라면서 국제유가는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관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기사 보면요, 향후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그리고 셰일 오일 증산 가능성이 있다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맙시다 이런 얘기겠죠. 전략 비축유가 뭘까? SPR이라고 하죠. 전쟁 나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기름의 중요성은 진짜 2차 대전 때 정말 여실히 깨달았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패망한 이유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이 없어서였어요. 왜냐하면 다 적이잖아. 이 연합국 전체가 적인데 우리한테 기름 좀 파세요 그러면 누가 팔겠어? 지금 막 서로 총 들고서 싸우고 막 서로 폭격하고 이러는데 기름 좀 팔아주세요 이러면 누가 팔아? 미국이 팔죠. 미국이 그걸 팔았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에다가 기름을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전쟁하면서 기름을 같이 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금지되고 완전 차단되면서 독일군이 러시아하고 싸울 때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차를 막 길에 버리고 갔다 그래요. 배그에 보면 길에 있는 차 막 파밍하잖아요. 서 있으면 다 끌고 갈 수 있잖아. 그게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아무튼 그러면 미국이 전략 비축유 SPR 얼마나 쟁겨놨길래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까? 얼마? 6천만 배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전체가 하루에 쓰는 양이 다 해서 자동차, 버스, 공장, 뭐 하다못해 발전소 모든 기름을 다 합쳤을 때 우리가 200만 배럴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5천만 넘는 국민이 쓰는 게 200만 배럴. 6천만 배럴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30일,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총량을 들고 있는 거예요. 95억 리터? 석유 안 썩나? 아, 석유는 원래 썩어서 만든 거라고? 아니.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석유는 미국 원시 시대, 그러니까 석탄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카모실 때 석탄 패오세요. 이런 거 모르나? 그 아빠 카모실 때 석탄 좀 패오세요. 캄브리아기 오 뭐지? 아무튼 있는데 대본기, 석탄기, 페름기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죠? 지구과학 이거 되네 이게. 야,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암기 과목 꼼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훌륭해. 석탄기에는 나무들이 막 울창했잖아요. 나무들이 막 울창했는데 그때 미생물은 없었어. 미생물이 없어서
이 나무가 죽으면 이게 썩지 못한 겁니다. 썩지 못하고 그대로 퇴적된 거예요. 그 위에 계속 이렇게 퇴적돼서, 그래서 나무가 그냥 압축돼서 석탄되고 석유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석탄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로는 석탄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미생물이 다 먹어서 발효시키거나 썩히거나, 그래서 나무가 그 탄소가 없어지는 거지. 그게 또 재순환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축적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석탄기 외에는 석유가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언젠간 고갈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석유가 지금 와서 썩는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썩어서 만든 것만은 아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진도 나갈게요. 진도 나갈 건데요. 자, 오늘 기사 보니까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죠. 뭐야 이게?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급등. 급등했대. 또 급등. 희망이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셰일가스, 셰일 석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거 엄청나게 중점적으로 막 띄웠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이라는 층 밑에서, 셰일이라는 층을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 단단한 안반 밑에 있는 걸 꺼내서 그 밑에서 가스를 캐기도 하고 석유를 캐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막 물을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이 지구 내부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킨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요즘 점점 줄인다 이런 분위기고요. 이거 할 때 만들어지는 탄소세, 이게 탄소세가 너무 나오니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만드는 거는 더 이상 생산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셰일 오일을 더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줄이는데 지금 갑자기 더 시추하겠다고 하면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좀 보면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WTI 선물이 배럴당 82달러 44센트. 수요 공급해서 유가가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늘고 유가가 뛰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이 오펙 플러스 여기 보면 감산 완화를 제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증산을 많이 안 한다 이 얘기죠. 40만 배럴씩만 한다. 1일 40만 배럴. 좀 쪼잔하시네. 이게 뭔 얘기인지 조금만 보시면요. 원래는 뭐였냐면, 야 너네만 기름 나오는 줄 아냐? 우리는 진짜 많이 나와. 너네 다 합친 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올걸? 이러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잔뜩 뽑아냈죠. 러시아에서도 야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도 한번 뽑아볼까? 뭐 이러면서 갑자기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땅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오펙이 야 우리 진짜 힘을 보여주마. 우리는 감산이다 이것들아 하면서 감산 이러면서 갑자기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를 맞았죠. 그러니까 대봉쇄, 집에서 나오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공장도 쉬고 항공 뭐 당연히 쉬고 선박 쉬고 중단. 이러니까 기름이 남아 돌았어요.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폭락해서, 그래서 선물이지만 이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1일에 1000만 배럴의 감산을 단행했어요. 1000만 배럴짜리 감산. 이건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물량이 이만큼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량 부족이네, 가격 급등하네, 그럼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풀기 조금 찜찜한 거야. 이게 좀 찜찜하니까 감산은 계속 할 거야. 감산은 계속 하는데 감산은 조금 완화는 해줄게. 그래서 지금 감산 완화라 그러는 거야. 사실은 증산이에요. 오펙 플러스가 중동지방에 있을 때도 약간 남자들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오펙 플러스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진짜 쌍남자잖아. 러시아님들이 갑자기 우리 감산한다 했다가 아이쿠 갑자기 증산이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형님들 감산은 계속해. 감산 유지하면서 감산을 조금 완화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상남자의 오펙들이다 정말. 근데 증산 규모가 꽤 쪼잔하죠. 40만 배럴.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200만 배럴 쓴다니까. 이걸 하루 40만 배럴.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인다고 지금. 이게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나 진짜 코로나 뭔 말만 하면 다 코로나래 그냥. 할 말 없으면 코로나야. 코로나 지겹다 진짜.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지금까지 별거 없죠. 지금까지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운전자들만 골탕 먹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세금의 화살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유류세가 희한하게 국제유가가
오르든 안 오르든 세금은 그냥 정해진 대로 거두면 되잖아요. 국제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세금도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하고 연동해서 세금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제유가가 2배 되면 세금을 2배를 내는 거야. 세금이라는 게 유가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자동차를 주행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근데 유가 비싸지는데 왜 세금을 더 내지? 차 살 때 교육세 내고 등록세 내고 취득세 내고 거기다가 기름에다 또 세금을 얼마나 많이 줘요? 이거 절반이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 달 중순에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대요. 유력하게 검토해. 지금 당장 인하해야지. 당장 인하해야지. 지금 아이고 인하할 뿐이 아니라 아예 이걸 비율대로 걷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정액으로 걷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기름값 오르면 같이 세금이 올라? 아 기름값 낮아질 땐 손해라고? 기름값 낮아지면 세금도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액제로 하면 기름값 낮아지고 세금은 똑같이 내니까 우리가 손해다? 아이 그래도 그거 아니죠. 유가가 이렇게 요동칠 때 우리나라는 운전자들은 그 유가 요동치는 거에 더블로 요동치잖아요. 2배로 올라가고 2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액제로 그냥 갑시다. 이거 뭐 리터당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류세 얼마나 깎아주나 15%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 인하되냐면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123원 인하된다고 해요. 대략 1600원 정도. 아 뭐야 이게 뭐 얼마 인하 안 되는구만. 경유는 87원 인하해서 1440원. 아니 인하해도 비싼데? LPG는 30원이나? 아니야 인하에 30원 해준다고? 어쨌든 과거에 인하 전례가 있었죠. 7%, 10%, 15% 이런 식으로 인하했다고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거 인하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해요. 30%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15% 정도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같아요. 왜 한도가 왜 있어 또? 인하해줄 거면 그냥 시원하게 해주지. 아 참 희한하네. 체감 기름값을 보면요 지금 거의 30% 넘게 올랐잖아요. 한 30% 깎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15%야. 15%는 시원하게 깎아주시죠. 그냥 기름 인하는 뭐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이걸 빠르게 하면 11월 11일 12일 정도에 나오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일 16일 정도에 인하가 된다고 해요. 저희 모카 보시는 분들은 14일날 뭐 10일날 갑자기 기름을 막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이러진 않으시겠죠? 이 날짜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기름이 인하됐을 때 넣으세요. 인하되기 전날에 만땅 넣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여튼 지금 이렇게 국제유가가 높아질수록 전기차 시대가 가속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빨리 전기차 시대로 전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펙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모카 영상 보고 계시면요 쪽박 깨는 거 요거 좀 하지 마시고요.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유가 올리면 뭐 기분 좋아? 기분 잠깐 좋을지 몰라도 휘발유 못 믿을 거구나, 이렇게 되면 자동차 다 전기차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이러지 마시고 빨리 증산하셔서 함께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펙에 전화 한번 해볼까? 푸틴? 영어 못해? 러시아 말 해야 되나?